네. 네. 같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int num 이렇게 5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메인 함수에서 막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떤 함수에서 이거를 이제 받아서 쓰려면은 int 뭐 sum 뭐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받아서 쓸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포인터형으로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열형으로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신에 이 배열의 길이는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le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열의 길이를 따로 받아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에서도, 아니, 이중 포인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저기 메인 함수에서 막 이제 쓰다가 이거를 어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짜리 배열 두 개짜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행의 개수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는 숫자를 써줘야 된다는 거, 칼럼에다가는 숫자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게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이제 포인터 연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포인터 연산 더하기 1을 했을 때 얘가 얼만큼 주소를 건너뛰고 움직이느냐에 그게 달린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칸이 있는 직사각형 행렬 모양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길게 느려지기 때문에 어쨌든 몇 칸을 건너뛰어서 가야지만 다음 행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누가? 사람이. 코딩하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써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에 행의 개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로우를 해가지고 이제 행의 개수는 넘겨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과 비슷하게 쓰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중 포인터 형식으로 쓰는 건데, 조금 더 모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쓴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배열인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걸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는 이거 대신에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물론 이제 있었죠. 언제가 있었냐면은,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뭐 그 포인터 배열일 때, 자, 포인터 배열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열 안에 포인터 값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했어요. 네. 배열 안에 포인터 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가 그냥 포인터 연산을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한 칸씩 넘어가거든요. 한 칸씩. 네. 왜냐면 얘가 이제 인트형이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고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넘어가요. 8바이트씩 쭉쭉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메인에서 만들어주고, 이거를 뭐 이제 갖다가 쓸 때는 여기다가 pnum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붙여가지고 쓰면은 이제 그 무리 없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쓰는 경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쓰는 경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상한 모양이지만 하나를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었고, 이거를 좀 이제 잘 구분하시고 자유자재로 쓰되,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가지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나가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터를 쓰는 그 이유는 외부에 있는 배열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함수 안에서 쓰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거를 잘 채워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예리 씨도 그렇고 연수 씨도 그렇고 뭐 이제
뭐지? 갑자기 까먹었다. 전기전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습 이 과목이 있거든요. 4시간짜리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과목. 근데 그런 거를 하게 되시면은 뭐 교수님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함수를 이렇게 딱 주시면서 이 안을 비워서 주세요. 이렇게 이 안을 채워서 쓰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배웠던 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인트 함수, 아니 그 메인 함수에서 어떤 모양으로 들어갔지 해가지고 2차원 배열 모양이면 2차원 배열 모양으로 쓰고 1차원 배열이면 1차원 배열 모양으로 쓰고 이것만 잘해주셔도 그냥 됩니다. 네. 함수를 다 짜라고 하지 않아요. 함수는 주세요 그냥. 여기만 채우라고 하세요. 여기만 채우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제 복습을 해봤고 이제 구조체에 들어갈 텐데요. 자, 구조체는 영어로 하면은 structure. 네, 이거 뭐를 하는 애냐면요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한다. 새로운 자료형. 사용자 자료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자료형을 만든다라는 건데, 자료형이 뭐였죠? 여러분, 자료형이 int, 버블, 뭐, 포인터형 int, 뭐 이런 게 자료형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변수를 쓰고 싶을 때 그 변수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게 자료형이었어요. 정수형이냐, 뭐 4바이트를 쓰냐, 8바이트를 쓰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구조체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struc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구조체 이름, 포인트, 뭐 이렇게 쓰고, 아니면 뭐, 넘버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엔터 치고, 중괄호 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뭐, xpos, x 포지션, y 포지션, 마우스라고 하죠. 마우스, 그래서 마우스의 X, Y 위치를 표시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마지막에 여기다가 또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네. 이제 이건데, 이제,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쓴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면은, 나중에, 포스하고 점 찍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떠요. X랑 Y 이게 그래서 X 딱 눌러주면은 이게 여기다가 뭐 1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점 찍어서 표현하는 거를 이제 많이 봤을 거고, 그, 파이썬에서는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쓰이잖아요. 점 찍고 뭐 하는 거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는 기본적이진 않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다 스트럭처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에는 뭐랄까 이렇게 따로따로 변수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만 썼었죠. 이렇게만. 근데 뭐랄까 어 이제 마우스 커서 같은 경우는 그 X 포지션과 Y 포지션이 항상 이렇게 같이 쌍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별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스트럭처라는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준 다음에 X 포지션과 Y 포지션을 이제 따로따로 넣어서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구조체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452쪽에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도구이다라고 하면서 구조체의 정의와 구조체의 필요성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은 이제 마우스 커서 얘기를 이제 했는데, 마우스 커서 말고도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뭐 그런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이름과 뭐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와 그 사람의 주소와 이런 것들을 뭐 그 한 번에 선언할 때 이렇게 변수 하나에다가 같이 넣고 싶을 때, 변수 하나에다가 같이 넣어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포인터로 해가지고 한 번에 그 넘겨줄 수도 있고요. 함수 쪽으로. 그럼 너무 좋죠. 너무 편하죠. 네. 그래서 우리 코딩의 그런 자유도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구조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코딩을 했다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구조체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제 지금 고급 정도로, 중급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오른쪽에 453쪽에 보시면은 뭐 네임, 폰네임, 에이지 해가지고 펄슨이라는 구조체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지금까지는 int num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변수를 선언을 했다면은 그다음에 struct 해가지고 struct point하고 뭐 pt 뭐 뭐 poi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할 수 있다. 네. 이게 똑같아요. 이것만 붙었다 뿐이지 이것만 붙었고 이게 int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인트는 아니죠. 인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스트럭트라는 걸 앞에 붙여서 얘가 구조체의 자료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인트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구조체의 그런 상태를 정의해주는 걸 만들어주는 거고, 이 뒤에가 그 구조체의 변수명, 아니, 지금 내가 선언하고자 하는 변수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길게 하는 감이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쓴다는 거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구조체 변수의 선언과 접근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방금 얘기한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454쪽에 보면은 그림 22-1번에 이제 포스랑 메인이라는 변수를 구조체로 선언을 해주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된다. 네, 준비가 된다라고 돼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toPoint distance.c 이 코딩 이거 예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fputS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21장을 배웠으면은 여러분이 알 텐데 저희 팹에 물이 터져가지고 못 가르쳐 드렸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F4S는 그냥 어떤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프린트F랑 뭐 다르지 않아요? 음.
음, 왜 숫자가 다르지? 숫자가 다르네. 아, 더하기로. 네, 보겠습니다. 자, 어, 구조체 선언을 이제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메인 함수 안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밖에다가 해주고 있죠. 예,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기존의 함수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선언을 했는데, 함수랑 다른 점은 여기에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아, 좀 헷갈리죠? 네,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린 상태로 들어갈게요. 어,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앞에다가 struct라는 걸 붙여줘야 되고, 나중에 timedef라는 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이 포인트라는 거는 생략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생략을 하지 않고, 포인트, 이제 이것만 없으면은, 스트럭트만 없으면은 사실 앞에서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인트 대신에 포인트 이게 들어가니까, 인트 대신에 쓰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써준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더블형 해가지고, 이제 얘는 더블형 실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F풋 S 해가지고
옆에다가 왼쪽에다가는 첫 번째에다가는 이제 문자 열을 써주고 두 번째 그 컴무 찍고 두 번째에다가는 이제 스트림을 써주는데 이제 스탠다드 아웃풋 하면은 화면에 출력하라는 스트림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파일 입출력 할 때 쓰는데 내가 파일 입출력할 때 썼던 그 스트림을 넣어주면은 이제 파일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책이 21장에서 이 fputs, fpc, 뭐 fgetS 뭐 이런 문자열 관련 함수를 알려주는 이유가 다 모두 100% 파일 입출력 때 쓰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21장을 잘 공부를 하셔야지 이제 파일 입출력을 또 이렇게 문제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 입출력은 24장인가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캔F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줄 같은 경우는 프린트F로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스캔F %D 한 다음에 어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 1.xpos에다가 저장하려고 이제 여기다가 그 앰퍼센드 썼죠. 원래 쓰는 거죠. 네, 썼고 저장하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계산할 때 뭐 sqrt라는 이제 매스 함수 수학 함수를 이제 써가지고 저는 이제 파워 함수까지 같이 썼어요. 제곱까지 안 쓸 이유가 없죠. 이왕에 math.h 불렀는데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써주고 여기다가 더블을 써주는 이유는 이 sqrt라는 이 함수의 그 기본 선언이 안에다가 실수를 넣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블을 이렇게 써줘가지고 이 뒤에 어떤 숫자가 나오던 간에 그거를 실수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함수로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더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이 안 배웠는데 이게 몇 장에 나오더라? 7장 정도에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인트 쓰면은 자동으로 정수로 바뀌고, 네, 더블 쓰면 자동으로 실수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이제 퍼센트치 해가지고 디스턴스 출력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면은 이제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네, 함수로. 여기다가 뭐 return to s2rt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한 다음에 포스 1만 딱 넣어주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xpos랑 ypos가 넘어가면서 그 함수에서 처리가 되게 이제 만드는 거 지금은 어려운데 조금만 좀 더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장 456장에 보시면은 무엇을 어떻게 함수로 정의할 것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함수로 처음부터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메인 함수에다가 일단 다 써놓은 다음에 야 이게 너무 복잡하다 너무 반복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함수로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 정의한 이번에 이제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냥 뭐 마우스의 포지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앞서 정의한 이제 펄슨 구조체를 보시면은 네임과 폰 넘버와 에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텔레폰 인포.c 이제 한번 타이핑 해보겠습니다. 코딩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코딩을 해보는 게 제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구조체의 경우는 막 어렵다기보다는 새로 나오는 개념이라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포인터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 꼭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오케이. 음. 차 안이라서 이게 타이핑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음, 지금 정연수 씨도 차 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구조체 person 해가지고 선언을 해주고요. 새로운 자료형이죠.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대신에 앞에다가 스트럭트를 붙여야 되죠. 네. 네임이 있고 폰 넘버가 있고 네, 나이가 있죠. 자, 이 두 개는 캐릭터형이고 나이는 age입니다. 아니, 나이는 인트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str copy라는 스트링 copy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만든 변수 안에다가
그 이제 스트링을 넣을 수가 있는 문자열 관련 함수가 이제 21장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쓰는 방법은 이제 넣고자 하는 숫자를 앞에다 써주고, 아니, 넣고자 하는 변수 이름을 앞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넣고자 하는 이제 그 스트링을 넣어주면은 됩니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넣어줬고, 근데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20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길이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멜록이라는 걸 배우면은, 멜록이 저희가 뒤에 잠깐만 나왔었나? 멜록 어, 멜록 안 배우구나. 멜록을 안 하겠네요. 멜록을 멜록은 이제 동적 할당이라고 25장에 나오는데 어, 네. 잘, 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예. 2차원 배열하고 이중 포인트 훨씬 어렵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자,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맨 1, 맨 2로 선언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맨 1점 네임도 쓸 수 있고, 맨 2점 네임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 입력해주기도 하고, 스캔앱으로 해가지고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스캔앱을 써서 이제 퍼센트 %S로 해가지고 문자 열을 받을 때에, 여기다가 이제, 배열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앰퍼샌드 연산자를 안 써주죠. 근데 이제 에이지 같은 경우는 인트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배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드 연산자, 앰퍼샌드 연산자를 써줘가지고 주소값을 리턴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다 받아준 다음에 그다음 출력 이렇게 하면은 뭐 잘 출력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체를 쓰는 쓰는 방법들을 쭉 이제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방법을 쭉 해봤고요. 자, 그렇게 해서 458쪽 넘어가면은 뭐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구조체를 정의함과 동시에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또 돼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는 맨 1, 맨 2를 여기 이제 메인 함수에서 선언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선언 없이 이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이래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네,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 22-1에 구조체의 정의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과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라고 돼 있는데 어, 지금 시간이 오케이. 이제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예.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init struct 발점 c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딩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많이 쳐보면 됩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수업 들으실 때도 다 아니까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많이 쳐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구조체 선언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뭐 그 배열 초기화 할 때 썼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음,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초기화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넣어줄 때는 뭐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아까 했던 스트링 카피 그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넣어줄 때는 하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넣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만 넣고 싶어 이거는 안 돼요. 네, 이건 안 되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초기화를 해줄 때만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배열에서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면 나머지 뒤는 그냥 0으로 초기화 되잖아요. 배열에서. 근데 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경험이 없네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려나? 그냥 0으로 뜨네요. 그냥 뒤에가. 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아마도 이렇게 하나만 쓰고 뒤에를 안 써주면 뒤에가 다 초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숫자 같은 경우, 숫자 변수일 같은 경우 0이 나오고, 문자 변수일 같은 그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써주면? 네, 그냥 0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겠죠. 뒤에가 지워져 버리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과정에서는 문자열 저장을 위해서 스트링 카피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22-2 구조체와 배열 그리고 포인터. 지금 48분 지났으니까 한 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리 씨는 광주에서 올라오고 계신 거죠? 아, 네, 맞아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 부모님이 먼저 하시는 건가? 네, 맞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부모님. 엄마가 하셔서. 아, 그렇구나. 아, 저도 지금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 네, 그렇네요. 어떡하죠? 어, 자, 어, 구조체를 배웠으니까, 구조체를 배웠고, 이 구조체, 음, 변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PO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 방법을 배웠고, 지금 이 22-2에서는 구조체 배열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포인터를 배울 겁니다. 예.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거잖아요. 배열도 그렇고 포인터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이제 구조체로 확장한다는 이제 개념이에요. 예.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쭉 예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책 읽어보면서 따라가면은 정말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구조체 배열부터 한번 볼게요. 460조 그림 22-2를 보면은 이제 구조체 배열이 나오는데, 뭐,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개념이 넓어진 거죠. 배열을 0, 1, 2, 3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 XPOS, YPOS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선언한 그 스트럭처 모양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뭐, 어느 상황에 이게 필요합니까? 뭐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점을 내가 뭐 마우스로 점을 찍어줄 때마다 그 점을 저장을 해서 계속 갖고 있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점들을 다 이어가지고 뭐 면적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짜야 될 때, 근데 점을 다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용하는 방법은 struct point arr 해서 스트럭트 포인트 ARR 해서 4 이렇게 하면은 각각 안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int xpos 아까랑 똑같죠? 네, int ypo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ARR 하고 가로 열고 0 한 다음에 점 찍고 xpos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가 이제 struct array.c라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예제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쭉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음. 풀고. 네,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열을 선언을 한 다음에 홈을 돌려가지고 배열 안에다가 0, 1, 2 해서 점의 좌표를 3개를 받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출력까지 3개를 돌려서 네,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앞에 거를 이제 잘 따라오셨다면은 뭐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점의 좌표를 입력받았다면은 뭐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것도 뭐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462쪽 구조체 배열의 초기화해서 구조체 배열을 만든 다음에 초기화하는 것도 역시 앞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모양을 봤을 때는 약간 여기가 저희가 2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에서 초기화했던 것처럼 꼭 그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쳐보지는 않을게요.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딩 중간에 12줄부터 16줄까지를 보시면은 어떻게 초기화 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화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문제 22-2 구조체 배열의 선언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뭐 길이가 3인 배열을 선언해서 3명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출력을 하는 예제 작성해보자.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남아 계신 정현수 씨랑 김혜리 씨가 결국에는 가장 잘하시는 분들만 남더라고요. 두 분은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구조체 변수와 포인터. 이번에는 이제 포인터예요. 자, 다 지우고. 자, 포인터 안 나오면 섭하죠. 자, 근데 포인터는 여러분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함수에서 내가 원하는 그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포인터는 함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포인터를 지금은 배울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건 안 나와요. 그냥 포인터만 배우고 23장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함수에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배울 겁니다. 뭐 이제 어렵진 않고. 자, 볼게요. 어, int num 10 해가지고 뭐 p num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그냥 포인터였고요. 네, 그냥 포인터였고 이제 여기서는 트럭트 포인트 그리고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래요. 똑같아요. 이것만 없으면은 여기다가 대신에 int 써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 int 대신에 포인트가 들어오고 얘가 구조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struct 써주는 것만 달라집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한 문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까지만 딱 선언해주고 나중에 그 메인 함수 안에서 ptr은 이렇게 그냥 연결해줘도 돼요. 맞죠? 네. 이거 이제 안 헷갈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밑에 인트형 포인트 변수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나중에 p num 이렇게 해가지고 20으로 바꾸면은 이 num 값이 20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복잡한데 바로 열고 별 찍고 뭐 ptr 이렇게 해주고 점 xpos 이렇게 해준대요. 위에랑 비교하면은 뭐가 달라지죠? 괄호가 있다는 거 하고 이 .xpos가 이제 붙는다는 거.
예, 왜냐면 이제 구조체니까. 네.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 괄호가 없이도 될 텐데 아마. 모르겠네요. 괄호, 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괄호가 있고 아마 괄호가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괄호를 쓰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안 쓰기 위해서 헷갈리니까 안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희한한 네, 이렇게 쓰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요. 464쪽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이거랑 이거가 같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방법이고 여기서는 이제 아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거 괄호 항상 헷갈린다 그래서 PTR은 이제 포인터니까 포인터는 뭔가를 가리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야 이건 포인터니까 이 포인터가 지금 XPOS를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 네. 처음에 만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언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구글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C 언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C 언어 시험은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C 언어 시험을 보지 않고서는 구글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대요. 네. 자, 그래서 struct pointer.c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방금 얘기했던 이 10번째 줄하고 11번째 줄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타이핑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구나, 이게. 예리 씨가 다 하셨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 한번 쭉 쳐보는 게 중요하니까. 저도 다 했어요. 네, 네,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선언을 했고, XPOS랑 YPOS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메인 함수 들어가서 포스 1, 포스 2, 그다음에 PPTR 이렇게 포인터 형태로 선언을 해서 각각 초기화를 해주고, 이제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체 포인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포스 1을 먼저 매칭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괄호하고 점 POS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변수에 접근을 해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죠. 접근을 해서 더하기 4, 더하기 5 해주고, 출력은 또 반대로 이제 이 모양으로 또 해줬네요. 여기 뭐 빈칸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많이 쓴대요. 책에서 볼 때. 또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없애보니까 바로 에러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에러가 뜨면 왜 떴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씌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뜨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뜨니까 잘 잡아주네요. 그래서 이거 꼭 씌워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보셨고, 여기에서 당연히 포인터니까 포스 1을 매칭했다가 포스 2 매칭을 했다가 이거 자유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쓰고 나중에 그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뭐 sum arr 해가지고 구조체 포인터를 받을 때 여기도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으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23장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건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용하면 된다는 거. 자, 465쪽. 자, 포인터 변수를 구조체의 멤버로 선언하기. 야,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어, 네. 여기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지금 있는 예제를 한번 타이핑 해보시고,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스트럭트 포인터 mem.c 한번 코딩 해보겠습니다.
뭐지? 아, 음. 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그림 22-3을 보시면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구성한 구조체 변수의 이제 그런 설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레디우스는 이제 숫자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실수 하나가. 근데 이제 원의 중심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디우스랑 중심. 중심은 x좌표랑 y좌표가 있을 테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다가 뭐 더블 이렇게 해가지고 xpos 뭐 이렇게 하고 ypos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뭐 문제를 위한 거죠. 네, 이렇게 스트럭트 안에다가 다시 한번 스트럭트를 구조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는 인트 형식으로 이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당연히 이것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얘는 새로운 구조체를 이미 앞에다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쓰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트 더블을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원리상. 근데 이제 그 대신에 포인터를 사용을 했다. 죄송합니다.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어, 이 포인터 값을 타고 들어가서 직접 그 값을 바꿀 수 있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준 상태가 됐습니다. 네네네. 어, 그랬고. 네. 그 다음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센 해가지고 2,7을 해주고 레디우스 해가지고 5.5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서클 앞에 있던 서클 이 서클을 가지고 어 링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초기화를 레디우스랑 이 센 이거에 주소를 매칭을 해줬어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링이라는 친구는 레디우스랑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고 이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ring.reduce 이것까지는 이제 알겠죠? 여기 레디우스를 선언을 했으니까. 근데 이 포인터 값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숫자를 넣고 빼고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배웠던 이제 구조체 포인터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링점센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괄호를 하고 괄호가 필요하겠죠? 괄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XPOS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거를 지금 보여줍니다. 어, 이게 포인터로 선언을 해야지만 이런 연산이 가능할 거예요. 이걸 만약에 포인터로 선언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요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포인터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아, 요게 이게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지우면 되나? 아, 지워도 안 되네요. 아, 이런 문법은 없나 보네요. 네. 아, 참. 시연어는 해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하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관계가 다시 한번 그림 24-3을 보면은 이렇게 센터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뭐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하려면은 이거 없이 그냥 X 포지션, Y 포지션을 이 안에다가 넣고 그냥 하면 되죠. 그쵸? 네.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466쪽 밑에 보시면은 그런데 해가지고 있는데 두 분 다 차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위에 예제에서 보이는 바가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은 다음 사실을 추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타입형 구조체 변수의 멤버로 타입형 포인터 변수를 둘 수 있다. 자, 얘는 약간 제귀 함수 같은 느낌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스트럭트 포인트 해가지고 중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XPOS, YPOS 선형까지는 맞아. 근데 다시 한번 거기다가 스트럭트 포인트 해가지고 또 그 포인터를 넣어버리네요. 이게 가능할까? 이제 C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가능하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자료 구조에서 배우시는 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뭘 뜻하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x 좌표랑 y 좌표를 주고 이게 다른 그 x 좌표, y 좌표가 있는 값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표시를 해줄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링크드 리스트를 쓰면은 이제 q 스택이라는 걸 배우는데 뭐 last in, first out 이런 걸 배우는데 그거를 할 때 중요한 게 얘가 어떤 거에 위에 올라가 있고 어떤 거에 밑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나중에 하노이 탑이라는 거를 이제 코딩을 하게 될 텐데 그거 할 때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지금 옆에 포인트 릴레이션 점 C 이걸 한번 해보시면서 되게 잘 만든 예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좀 잘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도 해놓으시고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마킹도 해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어, 어, 네, 보겠습니다. 아, 이게 또 차 안에서 하느냐고 멀미나실 것 같은데. 네. 뭐, 네, 이게 좀 중요한데요. XPOS랑 YPOS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또 PTR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는 당연히 주소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주소를 이제 연결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 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를 이제 표시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인터 연산해서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은 그 주소를 타고 들어가서 어떤 그 변수를 직접 컨택할 수 있는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값 자체를 출력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연결을 시켰던 이 포인트 2의 주소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그 포인트 2가 갖고 있는 이 숫자를 출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스 1하고 점하고 PTR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이거 화살표 이용해가지고 X좌표, Y좌표를 표시하게. 네. 여기에서 매칭을 했던 거에 X좌표, Y좌표를 표시하게. 2번을 했기 때문에 2,2가 나올 거고, 3번을 했기 때문에 3,3이 나올 거고, 1번을 했기 때문에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링크드 리스트, 테트리스 만들기, 하노이의 탑 만들기,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네. 자료 구조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자료 구조 잘하실 수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 아, 언제적 링크드 리스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코딩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링크드 리스트를 배웠는데 지금도 똑같이 배우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나? 그냥 이게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코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항상 똑같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것만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과 첫 번째 멤버의 주소값 이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22장에 있는 뭐 과제는 적네요. 여기 뭐 문제가 몇 개 없었잖아요. 그것만 풀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은 복습은 될 것 같고, 기습 23장 한번 읽어보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할 텐데, 네, 잘 이렇게 좀 와서 좀 마지막 마무리 잘 해주시고, 제가 20장하고 21장은, 이번 주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리 씨도 저기 집 잘 보시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